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오전 시간을 맞이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 또 애널리스트 중에 또 가장 인기 있다고 하는 우리 염승환 이사, 염불리께서 또 올 내년은 미국보다 한국 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상당히 지금 밀고 있는 그 이사분인데 나이도 젊고 말을 조곤조곤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하여튼 이분이 이야기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현재 지금 러시아랑 그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고조되던 그 긴장이 약간 뭐 일부 누그러지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반등 신호를 보내고 있고 2월 16일이죠.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저점을 기록한 1월 28일 2614.49 대비 4.4% 올라서 2729.68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알 거예요. 나스닥 지수도 최저점을 기록한 1월 27일 종가 13,353 이후에 소폭의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기준금리 인상폭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 불안 심리가 남아 있어요. 아주 불안해 지금 아직도. 전문가들도 이제 3월로 예정된 그 FOMC 그 정례 회의 전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언제쯤 안심하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간 동안에 보니까 여기 개미들이 가장 신뢰한다는 그 투자 멘토 그 염불리한테 만나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나서 그래서 상반기 뭐 증시 전망, 안전한 투자 전략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부터 그 시작된 약세장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한번 물어보면은 코스피가 지난해 12월 딱 한 달 오르고 이제 반년 넘게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횡령 사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계양전기 횡령까지 그런 개별 기업의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 그동안 잘 버티던 미국 증시마저 뭐 금리 인상이나 뭐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그런 긴장 리스크,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투자자들이 위축된 모습이에요. 하지만은 주식은 악재가 한번 반영되고 나면은 그 후부터는 더는 악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증시에 다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후에 금리 인상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실화돼도 이제 선반영되어 있는 만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만약 악재가 현실화되지 않으면은 주가는 급등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악재 이슈가 소멸돼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는 건가? 질의를 하니까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추가적인 악재가 있을까? 뭐 이렇게 하는데, 악재는 이제 대부분 소멸에 다는 단계다. 그 최악의 구간은 조금씩 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위축된 투자자 심리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는 답답한 증시 상태가 지속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하면은 증시는 칠렁이지 않을까요? 그럼 미국이 그러면 갑자기 금리 인상 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올해 최대 7번까지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합니다. 여기에 또 물가가 너무 높아요. 금리를 50bp 빅스텝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이런 이슈도 이미 증시에 반영돼 있어요. 그러면 3월 FOMC에서 빅스텝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은 결국은 불확실성이 해소돼 가지고 결국 지수가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렇다나 아직 증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양적 긴축이다. 양적 긴축. 그럼 이 양적 긴축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질의를 해보니까, 양적 긴축은 연준이 채권을 매각해가지고 시중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올 하반기나 연말에 양적 긴축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3월 FOMC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증시가 출렁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양적 긴축을 상반기 내로 빨리 하면은 이 반등은 늦어질 것 같고요. 반면에 양적 긴축을 천천히 시작하면은 시장은 환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코스피 바닥은 치렀다고 보는 건가 질을 해보니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코스피가 2800이 깨진 것도 LG 엔솔 상장 후에 예상보다 수급 효과가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다면 코스피는 한 25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바닥은 2700선이라 본다고요. 2700선. 코스피 2600에서 2700 그 PBR, 이 PBR이 1배 정도예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야. 그래서 올해 국내 기업들도 지난해보다 이익이 더 날 것으로 예상돼서 2700선에서 그 추가 바닥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 그래서 코스피는 2700선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완만하게 이전 회복되지 않겠나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반등 시 어느 선까지 상승할까 보니까 기술적 분석 보면은 2800 중반까지 보여. 기술적 반등 목표치는 하락폭의 61.8% 상승인데 최근에 3050에서 2600까지 빠졌으니까 계산해 보면은 기술적 반등선은 2870 정도 된다. 2870까지는 엄청난 호재가 없더라도 기술적으로는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 그 상승하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합니다. 예상보다 그 빨리 물가가 안정화되려면 그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고 미국의 긴축 속도도 완만해지면 다시 3000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3000 돌파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5월이나 6월일 수도,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일단 2800선에 안착하고 악재를 계속 해소하면서 호재를 기다려야 하지 않나 그렇게 싶다고 하네요. 연초 상장한 그 LG 엔솔이 코스피를 누르고 있다고 하는데 LG 엔솔 시가총액이 벌써 100조 원 가량 돼요. 코스피 시가총액 2000조에 비하면은 100조 원이 갑자기 들어와서 난리 난 거죠. LG 엔솔에 앞서서 LG 화학을 이야기해보니까 배터리 소재랑 그 화학 사업을 합칠 경우에 매출이 20조 돼요. 그럼 LG 화학은 LG 엔솔의 그 지주회사로 LG 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의 50% 가량을 받는다고 합니다. 약 50조 원인데 두 개를 합치면은 LG 화학 시가총액이 70조 원 정도는 돼야 하지만은 50조 원도 안 된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LG 엔솔은 그 기업 가치보다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상장 후에 연기금 수급하고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의한 외국인 수급이 끝났어. 마지막으로는 3월 10일 그 종가로 편입되는 그 코스피 200 수급이 남아 있어요. 이날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수급에 따른 그 LG 엔솔 주가 변동으로 띄워보냐면은 LG 그 엔솔의 그 이벤트가 8분응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고 코스피 200 추정 펀드는 유동 비율로 편입하기 때문에 유동 비율로 편입되면은 시가총액 100조 원 가운데 현재 유통 물량만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LG 엔솔의 현 유동 비율은 한 10% 정도고 한 10조 원 정도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200조 원에 0.5%만 편입되면은 2000조 시가총액 2000조에 0.5%만 편입되면은 큰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다음 2월 28일 기간 투자자 1개월 보호 예수가 풀리면은 또 주가 하락이 인전 예상될 수 있어요.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대응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세는 뭐 리오프닝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리오프닝주. 그래서 올해 들어서 폭락한 게임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까지 전 세계가 메타버스나 NFT에 열광했어요. 그 게임주가 급상승했고 오버슈팅의 끝은 항상 안 좋다. 그 금리 인상으로 고성장 기업이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데 여기에 실적까지 안 좋아서 주가가 급락한 거예요. 한국 게임주 대장주가 누굽니까? 크래프톤도 어닝 쇼크로 해가지고 최근 한 달간 주가가 40% 이상 하락을 했고 NC소프트도 비용 부담으로 안 좋은 상황이고 게임주는 당분간 오르기 굉장히 힘들어 보일 것 같고 메타버스도 당분간 상승 여력이 없다고 보는가 질의를 해보니까 금리 인상으로는 가치주 시대가 이제 시작됐지만은 큰 그림을 보면은 메타버스나 NFT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생태계가 앞으로는 더 커질 것 같고 얼마 전에 보니까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82조 원 넘게 샀어요. 더 재밌는 건 가치 투자의 대명사인 워렌 버핏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을 지난 가을에 대량 매수했어. 그 게임이나 메타버스 성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주가는 처음에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버블이 터지기 마련인데 이제 버블 후에 진짜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옥석을 가려가지고 투자할 시기라는 말이냐? 맞다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또 하나의 스타가 탄생할 수 있다. 단 그 스타가 어느 급이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리오프닝 관련주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지난해부터 그 리오프닝주는 상승했고 폭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 리오프닝주는 지난해에도 몇 번 상승했다 반토막이 났죠. 지금도 주가가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투자자가 많은데, 이제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관련 데이터를 봐더라도 치명률은 낮고, 국내도 매일 5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니까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리오프닝이 대세라고 될 것이라고 관련주에 투자하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할게요. 지금 보니까 뭐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게 전부 옳지는 않아요. 100%는 맞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그 흐름과 방향을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애널리스트를 신뢰하거나 맹신해버리면 여러분들 아주 꼬일 수 있어요. 특히 뭐뭐 추천한다, 뭐뭐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특히 뭐 애널이나 슈코뱅이나 뭐 전문가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거니까 그 정도를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맹신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항상 주의하시고, 그냥 참고 차원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그 염승환 이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나중에 또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으면은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